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 CMO의 TJ입니다. 제가 지난 한 두 달 동안 원전과 SMR 쪽 밸류체인을 샅샅이 분석을 해보고 종목도 몇 개 찾았죠. 우선 센트러스 에너지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지금 70% 수익을 상회하고 있고, 그 다음에 BWXT는 이제 수익률이 한 5%? 6%? 이제 막 시작하려나 말려나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틸리티 사업자 쪽에서는 처음에 원전 SMR 수혜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분석하고 나서 보니 원전 수혜주라기보다는 전력난에 따른 주가 급등으로 우리가 결론이 났었죠. 이쪽에서 저는 AS를 지금 매수한 상황이고 AS 수익률 역시도 지금 한 4%,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동안에 주가가 급등했었던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뷰스트라, 탈렌 에너지 이쪽에서 저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제가 원하는 주가 지지 자리에 아직 오지 않아서 지지 자리에 올 때까지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채널에서 BWXT 어느 정도 가격에 들어가는 게 좋겠냐고 질문 주셨던 구독자분이 계신데,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그 밸류체인을 분석하고 회사를 찾고 하는 이유가 회사가 좋냐 안 좋냐, 좋은 회사에 투자하기 위해서잖아요. 만약에 BWXT가 좋다는 판단이 들면 지금 당장 일부라도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주가가 떨어졌다 그러면 회사 좋은데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네 하고 더 추매를 하면 되고, 일부 발을 들였는데 주가가 계속 오르기 시작한다. 그럴 경우에는 추매를 했을 때 기존에 먼저 발 담궜던 주식이 평단을 낮춰줄 수 있는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회사가 좋다고 판단이 들면 그냥 발부터 들여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최소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그 헤지펀드 투자자죠. 조지 소로스. 이분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주식할 때 고민하지 말고 일단 주식부터 사고 그 다음에 고민해라. 너무 고민을 많이 하면 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 만약에 회사가 좋다는 판단이 들면 소액부터 발 담그고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이번 주부터는 AI 관련해서 좀 살펴볼까 해요. AI 이미 오를 만큼 올라서 더 이상 투자할 데 없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AI 테마가 붙었던 종목들이 급등했다가 지금 거의 90% 이상 조정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는 좋지만 지금 외면받고 있는 종목도 있고, 아직 투자자들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투자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종목들도 있고 해서, 이번 주부터 한 2, 3주 정도는 AI 이쪽 시장을 좀 파볼까 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이분 지금 세상에서 가장 핫한 CEO 젠슨 황. 이분이 2025년 CES에서 AI 관련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었는데, 그 프레젠테이션의 일부를 지금 사진으로 캡처해 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 젠슨 황이 AI가 크게 이렇게 4개의 단계를 거쳐서 시장이 엄청 커질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I 발전의 첫 번째 단계가 인식형 AI 단계, 그리고 나서 생성형 AI 단계, 세 번째로 에이전틱 AI, 마지막으로 물리적 AI, 이렇게 크게 4가지 단계를 거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면 인식형 AI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죠. 아이폰의 시리 또는 우리가 스마트폰 사용할 때 지문을 인식하거나 얼굴을 인식해서 사용자를 인증하는 이런 방식들, 이게 어떻게 보면 인식형 AI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생성형 AI 쪽으로 가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지금 많이 익숙하죠. 챗 GPT 때문에 챗 GPT에 뭔가를 찾아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챗 GPT가 기존의 온라인상에 떠돌아다니는 정보를 전부 다 수집해서 뭔가를 생성해서 우리한테 답을 주잖아요. 이런 생성형 AI. 그 다음에 여기 에이전틱 AI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뭔가 답을 생성해서 주는 거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AI가 의사결정까지 하는 거죠. 이 단계의 대표적인 게 팔란티어라는 회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물리적 AI 이쪽으로 가면 AI가 디지털 세상에서 이제 현실 세계로 나오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 자동차라던가 휴머노이드, 산업용 로봇, 이런 것들이 여기에 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생성형 AI 이쪽 관련해서 상장된 회사가 없잖아요. 오픈 AI도 지금 상장된 회사가 아니고, 딥시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생성형 AI 이쪽에서는 투자할 만한 회사가 거의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에이전틱 AI,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팔란티어 같은 회사들이 여기에 포진돼 있어서 이쪽에는 투자할 만한 회사가 좀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물리적 AI, 이쪽은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좋은 회사를 선점했을 때 급등의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투자자는 여기 에이전틱 AI, 그 다음에 물리적 AI 여기에 좀 집중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선 에이전틱 AI 쪽을 살펴보면 주요 회사들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대표적인 하이퍼스케일러들이죠. 그리고 이 회사들은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주가를 확인했을 때가 가장 주식이 싼 회사들, 그래서 돈이 생길 때마다 한 주, 두 주 모아가면 좋은 회사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작년 올해 가지고 거의 10배 이상 올랐잖아요. 저도 꽤 많이 수익을 받고, 비록 지금은 익절해서 단 한 주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아직도 주위에서는 팔란티어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회사들이 이제 이쪽 회사들인데, 여기 보시면 특징들이 있어요. 다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캐시우드가 한 번씩은 다 투자했었던 회사들. 그리고 지금은 대부분 물량을 정리한 회사들이에요. 이게 보면 처음에 AI 관련돼서 이렇게 테마가 붙었을 때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AI 플랫폼, 우리가 AI 플랫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었다가 지금 거의 폭락한 회사들이 많고, 이렇게 폭락한 회사들 중에서는 또 알짜 회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회사나 그 산업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모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제 생각은 이쪽 영역은 지금 당장 어떤 회사가 좋으니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무의미할 것 같고, 앞으로 산업 하나하나 분석해가고 밸류체인을 봐가면서 그때그때 발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 계획은 제 채널에서 이런 모든 산업을 다 한 번씩 다뤄볼 생각입니다. 제 계획은 그래요.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해가면서 이쪽에서는 좋은 회사를 그때그때 찾아보는 걸로 하시고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물리적 AI, 대표적인 게 휴머노이드죠. 보시면 물리적 AI, 휴머노이드 관련해서는 벌써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테슬라, 피규어 AI, 앱트로닉, 그 다음에 현대에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 다음에 중국 업체 유니트리 로보틱스. 벌써 보시면 회사들이 너무 많고, 이 중국 업체 유니트리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를 16,000불에 공급을 하겠대요. 그러니까 가정마다 자동차 한 대 있듯이 뭐 휴머노이드 한 대 가지고 있게끔 가격을 싸게 공급하겠다 이런 건데, 좀 지나면 이 휴머노이드 시장도 가격 싸움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이 로봇을 제조하는 이런 회사에 투자하는 거는 지금 당장보다도 오히려 시장에 주도 사업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 있잖아요. 치킨 게임이 끝나서.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피지컬 AI 관련해서 투자할 회사가 없느냐? 그건 아니고, 저는 약간 접근을 조금 다르게 해봤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대표되는 물리적 AI가 작동하는 단계를 보면 처음에 환경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 환경을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겠죠.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액션을 취하는 거고, 이쪽 관련해서 조금만 더 깊게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경을 인식할 때는 센서로 환경을 인식하겠죠. 외부 환경을. 그때 필요한 게 뭐 카메라든가 라이다, 그 다음에 레이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환경을 인식하고 난 뒤에는 AI 모델로 상황을 판단하게 되겠죠. 그때 이 상황 판단에 필요한 AI들이 주로 에이전틱 AI가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나면 액추에이터, 이 액추에이터가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관절 같은 것들을 통칭한 명칭인데, 아무튼 이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이제 물리적 행동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 단계에서 보면 환경을 인식하는 이 영역에서는 라이다, 카메라, 레이더, 이미 스마트폰 시절부터 이쪽 관련해서 카메라 모듈 만드는 회사들 너무 많아서 투자하기가 좀 모호한 영역이고, 그 다음에 AI 모델로 상황을 판단하는 이 에이전틱 AI, 이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의 밸류체인을 일단은 정확하게 알아야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물리적 행동을 수행하는 이쪽 영역은 스위스, 독일, 일본 업체들이 거의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너무 튼튼한 기계 업체들이 많아서. 물론 이런 업체들이 시간이 지나서
사이즈가 더 커질 수가 있지만 지금 당장 신규로 이쪽 영역에서 회사 찾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페이지에서 빼먹은 게 하나 있죠, 이쪽.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하니까 아직까지 이 얘기를 안 한 거고, 저는 우리한테 투자 기회가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브레이크 댄스 추는 영상 아마 다 보셨을 건데, 저 그 영상 보고 굉장히 놀랬거든요. 그 춤추는 것 자체에 놀란 게 아니라, 옵티머스가 몇 달 전만 해도 앞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거의 브레이크 댄스 추는 수준까지 진화를 했다는 거.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 만에 옵티머스가 이렇게 진화를 했을까? 되게 리서치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나서 나온 결론이 이거더라고요. 디지털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현실 세계하고 비슷한 가상의 세계를 그대로 만들어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데, 이 가상 세계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수천 번, 수만 번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현실 세계에서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을 시뮬레이션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겠잖아요. 시간도 많이 들고. 근데 이거를 가상 세계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단순히 브레이크 댄스 추는 요런 기능뿐만 아니라 가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응대도 하고, 재난 지역에 투입돼서 구조 활동도 해야 되고, 그때마다 거기에 맞는 시뮬레이션을 해야 될 거니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시뮬레이션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쪽 영역이 굉장히 유망할 것 같고, 아직은 시장을 완벽하게 주도하는 사업자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업체도 그렇게 아직까지는 많지 않고, 점점 시장을 과점하는 업체 두세 개 정도가 나오는 상황이라 우리가 이 시점에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하면 앞으로 한 3, 4년 뒤에 수익률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었고, 앞으로 한 2개에서 3개 영상은 이쪽 관련해서 좀 더 분석을 해보고 회사도 찾아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디지털 시뮬레이션 이쪽 영역 분석이 끝나면 액추에이터 이쪽 관련해서도 영상을 하나 정도 만들어서 회사를 찾아볼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달간은 AI, 특히 피지컬 AI 관련해서 영상이 한 3, 4개 정도 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영상은 예고했듯이 디지털 시뮬레이션 관련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영상,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